저희가 레그를 위해서 문서를 주입할 거잖아요. 근데 문서를 주입할 때 문서에서 먼저 텍스트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문서가 됐건 그 문서 내에 있는 텍스트들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추출하는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진행할 문서 형식들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PDF, 그 다음에 웹페이지, CSV, 워드 파일, PPT 이렇게 5개인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 레그를 통해서 주입할 문서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형식의 경우에도 랭체인에서 다 지원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5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랭체인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큐먼트 로더들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문서의 이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이 텍스트를 추출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텍스트 줄글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자동화된 분석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DF 파일을 가져오는 연습을 진행해 볼 거고요. 저희가 추후에 OpenAI API 키를 쓰긴 하겠지만 실습 파일 첫 번째 이렇게 .env라는 데서 load.env 함수를 로드해 주신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저희가 .env 파일에다가 저장해 놨던 OpenAI API 키를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습 파일에서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 주셨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PDF 파일에서 문서를 로드하는 거를 이 랭체인의 파일 PDF 로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파일 예시로는 제가 이 실습 파일로 아카이브 논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있는 Uncertainty in Action이라고 하는 아카이브 논문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파일 PDF를 통해서 이 논문에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뽑아오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파일 PDF 로더라는 객체를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이 파일이 있는 파일 경로 입력해 주시고 익스트랙션 모드를 플레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설정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플레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 로더라고 하는 거에 이제 파일 PDF라는 도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함수로 제가 비동기 호출 함수를 통해서 await 앞에 써주시고 aload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DAX라고 하는 것에 이 PDF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페이지별로 나뉘어서 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다 되게 되고요. 리스트 안에 있는 이 텍스트 값 중에서 첫 번째 값 그리고 백자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메타데이터도 함께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로드를 하게 되면요. 0.5초 만에 이 PDF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가져와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페이지 컨텐트, 즉 이 텍스트 본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메타데이터에는 소스와 페이지라는 키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는 저희 파일 경로가 되겠고 페이지는 저희가 이 텍스트를 추출한 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페이지 본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여서 페이지 컨텐트 키값에 접근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정렬이 돼서 텍스트가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쭉 나왔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카이브 논문은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그죠? 보시면 이 왼쪽에는 이렇게 쭉 위아래로 길게 나왔는데 논문에서는 2단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천천히 잘 보시면 이 uncertainty부터 이 링크 있는 부분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이 abstract부터 introduction 앞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읽을 때 사람이라면 왼쪽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 먼저 그 다음에 introduction 그리고 그림 다음에 나오는 이 figure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텍스트가 잘 추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extraction 모드를 플레인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게 되냐? 플레인 말고 레이아웃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페이지를 프린트 해보시면 마치 논문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2단 구조로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추출한 이 텍스트가 논문 구조에 맞춰서 잘 텍스트가 가져와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익스트랙션 모드를 레이아웃으로 켜주신 다음에 페이지 컨텐트를 프린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벡터DB에다가 텍스트를 저장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LLM도 이렇게 쭉 읽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래그를 해보시면 텍스트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한 줄로 이걸 인식을 해버려요. 이제 2단 구조인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단에 이 confidence 이 부분에 있는 글자에서 원래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텍스트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ing부터 시작하는 오른쪽 단에 있는 문장으로 이 텍스트가 혼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LLM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링 자체를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트랙션 모드를 레이아웃으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LLM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가 섞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 변동 사항이 없다면 여기에 있는 익스트랙션 모드를 그냥 플레인으로 두시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에서 이제 추출해야 되는 요소들을 잘 보시면 여기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지 정보가 추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보는 여기서 이미지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액션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는 뽑아냈어요. 액션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뽑아냈는데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뭐 방향성이 있다던가 또는 이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를 하나의 구조로 본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PyPDF 로더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로드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시면 Confidence Elicitation in Embodied Agents라고 해서 이 제목이 이제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메서드, 프롬프트 이것들이 그대로 그냥 스트링으로 구분이 없이 그냥 공백을 두고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LLM 입장에서 이거를 아주 이해를 잘못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바닐라 다음에 메서드가 바닐라인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표를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텍스트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리드 더 태스크 다음에 바닐라까지 이렇게 딱 해준 거고요. 여기 빌딩 어 스트럭처 이 괄호까지 잘 텍스트를 추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닐라 더하기 셀프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두 번째 메서드에 접근을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있는 칸에 내용을 잘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마치 마크다운으로 정말 테이블 정리가 된 것처럼 추출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테이블의 왼쪽, 오른쪽 각 요소별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은 텍스트를 추출을 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얼마나 잘 뽑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6번째 페이지니까 인덱싱을 5로 해서 한번 페이지 컨텐츠를 뽑아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매트릭 모델, 바닐라, 셀프 인터벤션 쭉 이렇게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EC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EC가 떨어지면 각 모델별로 점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시킨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순서를 지키면서 각 모델의 성능을 잘 텍스트를 추출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표를 추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미지와 표를 잘 처리하냐를 봤을 때 이미지는 잘 처리를 못하지만 표는 어느 정도 잘 가져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차트 안에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잘 뽑아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인덱싱을 6으로 해서 한번 보면 네, 역시나 여기 안에 있는 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해석을 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도 그런 만큼 이렇게 기계적으로 텍스트를 뭔가 순서를 맞춰서 가져온다고 해서 이거를 LLM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변환이 되냐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 각각의 차트를 잘 인식을 했다면 이 액션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이 위에도 적용이 돼서 이 첫 번째 이 숫자 세트를 출력을 할 때 이 액션 샘플링은 0부터 뭐 0.12부터 0.24까지 있다라는 것을 잘 뽑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레이블링 내고 그 다음에 숫자 쭉 뽑고 숫자 뽑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텍스트가 추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적으로 차트와 이미지는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복잡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 텍스트 추출을 다루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변환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차트나 이미지는 따로 캡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멀티모달 모델이 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캡셔닝하는 작업을 추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이런 정보들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PyPDF가 생각보다 잘 파싱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URL에 있는 어떤 기사 본문을 가져오는 연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 URL을 주어졌을 때 해당 URL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다큐먼트 로더는 랭체인에서 웹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PyPDF 로더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웹베이스 로더를 객체로 선언을 할 때 이 경로를 URL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패시스라고 하는 이 웹 URL 경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자 하는 URL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로 감쌌는데 그 이유가 리스트 안에다가 여러 개의 URL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 14일자 테크크런치 기사를 하나만 저희가 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14일자, 15일자, 16일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URL의 개수만큼 여기 페이지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그것만큼 이 웹베이스 로더가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URL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AI 코딩 어시스턴트 커서와 관련된 내용의 테크크런치 기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잘 가져와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URL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동기 방식으로 문서를 로드해서 DAX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지면요. 일단 저희가 URL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문으로 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해서 DAX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로드가 됐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값에 대한 거를 닭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했더니 첫 번째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먼저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이 URL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가져왔을 때는 이 소스가 아까도 파일 경로가 됐던 것처럼 웹 URL이 소스가 될 거고요. 이 웹베이스 로더는 메타데이터로 타이틀 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에 해당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를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 커서 잘 가져와줬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으로 이 URL에 이 설명 같은 것도 잘 달아지고요. 랭귀지까지도 메타데이터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컨텐트, 즉 본문을 가져왔을 때는 이 본문이 잘 출력이 되는지를 보시면 딱 봐도 뭔가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가져와지긴 했는데 이 텍스트가 이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텍스트가 뭔지 봤더니 테크크런치 데스크탑 로고래요. 이거는 기사의 본문이 아니죠. 뭘 가져왔냐 쭉 보면은 아마도 이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URL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가져왔을 때 이 제목 다음으로 나온 이거를 텍스트로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티스트 스타트업 벤처 앱 시큐리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저건 뭐냐? 이거죠. 이 내부바,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요소들을 텍스트로 추출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 뉴스 기사 안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자동으로 웹베이스 로더가 추출을 해오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어떤 텍스트를 뽑아오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 본문만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웹베이스 로더에서는 뷰티풀 스프라고 하는 이 HTML 안에 있는 어떤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필터링해서 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뷰티풀 숲 키워드 아규먼트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요소만 딱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rse only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희가 이 수프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이 뷰티풀 수프 기반의 어떤 특정 요소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문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라는 값에다가 이러한 걸 넣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요소가 있는 거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롬에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요소에 대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사로 들어오시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딱 켜지는데요. 내가 선택한 이 요소에 대한 HTML 요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 문단에 해당하는 HTML 태그는 이 P 태그 안에 스피커블 서머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사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iv 태그가 결국에는 이 기사 본문을 담고 있는
HTML 식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져오면은 딱 그 기사 본문 텍스트만 긁어 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어떤 본문이 이 div라고 하는 태그 안에 들어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이 div 태그의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id 값을 저희가 복사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복사해와서 여기 클래스 값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웹베이스 로더를 선언을 해주시면 그 URL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진 요소 안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오겠다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추출할 때 이제 구분자를 설정해서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하는 방식은 아까랑 동일하게 가져올 거고요. 한번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소스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텍스트 본문이 완전히 저희가 딱 원하는 부분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500자까지 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500자까지 안 자르고 그냥 여기까지 이거를 전부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snark as well까지가 이 본문의 끝인지를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이 본문의 끝이 snark as well이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딱 뽑고자 하는 텍스트에만 접근을 해가지고 웹 URL의 정보를 저희가 잘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베이스 로더를 사용하실 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특정 도메인 안에서 여러 개의 기사를 크롤링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이 웹베이스 로더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뽑는 방법이 저 웹베이스 로더 말고도 unstructured 로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unstructured 로더는 unstructured라고 하는 이 텍스트 추출해주는 이 도구를 활용한 로딩 방식인데요. 이 unstructured는 저희가 API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오픈소스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문서 전처리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표에 있는 값을 마크다운으로 잘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에서 OCR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뽑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형식의 문서들을 이 unstructured라고 하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서 텍스트 추출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랭체인에서도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랭체인의 unstructured loader라고 하는 게 이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로드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로더 설정할 때 URL 값을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로드를 해주시면 이건 아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이 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텍스트를 뽑아올 때 아까는 그냥 이 본문을 뽑아오고 메타데이터로 URL 값을 가져오고 타이틀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가져와졌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번에는 다른 URL에서 제가 이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무슨 URL이냐면 이렇게 랭체인에서 어떤 공식 문서 중에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닥스의 첫 번째 값의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 뎁스, 랭귀지, 파일 타입, URL, 카테고리, 엘리먼트 아이디라고 해서 이 각각의 텍스트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중에서 이 타이틀은 빼고 딱 본문 부분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를 내러티브 텍스트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페이지 컨텐트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된 텍스트를 보시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서 안에서 저희가 취해야 하는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들, 이 코드까지도 잘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어떤 종류의 텍스트인지가 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특정 섹션만 딱 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웹베이스 로더에서 이제 뷰티풀 스프를 활용해서 어떤 div 태그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의 카테고리 값에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게 타이틀이고
셋업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면 내가 이거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뭐 별게 아니라요. 이 unstructured loader를 통해서 이 URL 안에 있는 내가 텍스트를 취할 때 그 텍스트의 종류를 파악하고 뭐 이런 글자로 시작하는 종류만 가지고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URL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URL에 있는 특정 섹션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셋업 섹션이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추출한 텍스트가 이것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You'll need to install a few packages.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다음으로 레퍼런스가 챗 오픈 AI다 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딱 이 부분을 가져왔죠. 이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져올 때 왜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냐면 카테고리가 타이틀인 것 중에서 이 셋업으로 시작하는 본문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를 가져오겠다. 그 부모 아이디를 가진 문서들을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특성을 가진 다큐먼트의 메타데이터의 엘리먼트 아이디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페런트 아이디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 페런트 아이디가 매칭이 되는 자식 엘리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다큐먼트를 저장하는 함수를 여기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URL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섹션에만 접근을 해서 텍스트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리컬시브 URL 로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개의 문서를 한 번에 로드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에 함수를 두 개 선언을 할 겁니다. 이제 함수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특정 식별자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이건 bs4 extractor라고 해서 HTML 문서를 뷰티풀 숲으로 먼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아까 저희가 찾은 것처럼 본문에 해당하는 식별자만 가져와서 그 컨텐츠를 리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안에 있는 텍스트만 딱 추출을 하면 기사 본문만 저희가 가져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수행을 할 건데 그거를 여러 개의 날짜에 있는 테크크런치의 문서들을 재규적으로 로딩해서 리스트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일치의 URL을 저희가 이렇게 구할 겁니다. 테크크런치를 가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날짜를 선언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2025 03 16 이렇게 치시면 이 2025년 3월 16일자 뉴스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별로 테크크런치에 올라온 뉴스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날짜 그리고 이 날짜 포매팅을 하신 다음에 이걸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일치의 이 URL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컬시브 URL 로더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이 리컬시브 URL 로더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URL 하나를 주면 예를 들어서 이 URL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식별자를 줘도 이거 하나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URL 안에 있는 본문만 가져오는 건데 이 리컬시브 URL 로더는 뭐냐면 내가 주어진 이 URL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링크들을 들어가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위 링크까지 들어가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목록 형태로 되어 있는 URL이 뭐 일자별로 이렇게 테크크런치처럼 정말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자별 URL을 이 리컬시브 URL 로더에 넣어주면 각 일자별로 정리된 목록 안에 있는 뉴스 기사 텍스트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URL은 목록이 있는 URL입니다. 뉴스 기사에 본문이 들어있는 URL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목록이 들어있는 URL이고요. 맥스 뎁스를 2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이거보다 하위 링크로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use async는 비동기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비동기 함수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동기 방식은 지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선언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꼭 비동기 방식으로 왜 하는 거냐, 비동기 방식을 하는 것과 동기 방식으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동기 방식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URL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져올 때 이 URL에 어떤 요청을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정보를 필요로 하니까 그 정보 좀 갖다 줘. 이렇게 요청을,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퀘스트 작업이 만약에 동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기사 본문을 리퀘스트하고 그게 리스폰스가 오면 그 다음 URL에 대한 리퀘스트를 하고, 그 방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일주일치의 뉴스 기사 본문을 텍스트를 로드한다 그러면은 하나 처리할 때마다 하나씩 기다려줘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비동기 방식의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쫙쫙쫙 보낸 다음에 그 응답이 오는 그대로 저희가 작업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의 요청을 보내서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이 비동기 함수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 URL 로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본문을 이제 가져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로딩하는 방식을 쓰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진 것을 저희가 날짜별로 문서 개수를 카운트해서 잘 추가가 되고 있는지 담는 것까지, 로깅하는 것까지 담아서 이 load multiple days라고 하는 함수, 비동기 함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동기 함수는 실행을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await라고 하는 거를 구문을 앞에 적어주셔야지 실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현재 17일자 기준으로 해서 17일자에 있었던 테크크런치 문서를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기사가 없었나 봐요. 3개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3개 가져와졌고 16일, 15일, 12일, 11일까지 해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7일치 문서가 전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2개의 문서가 로드가 됐고, 저희가 가져온 이 기사들의 이 소스 URL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본문의 100자까지만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겹치는 거 없이 잘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정해진 URL 형식이 있다, 테크크런치처럼 잘 정리된 구조의 이 URL 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커시브 URL 로더를 통해서 하위 링크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개의 기사를 굉장히 빨리 크롤링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UR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워드 파일에서 텍스트를 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 파일 예제는 제가 BCG 하이어링이라고 하는 워드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 데이터 폴더 안에 BCG 하이어링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워드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제가 워드 파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이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뭐 인재 채용을 진행할 때 이 인터넷에 오픈해 놓았던 공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도 잘 가져와지는 다큐먼트 로더가 바로 이 unstructured word 다큐먼트 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nstructured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텍스트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형식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unstructured는 또 특이한 게 이 모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트래터지는 패스트를 할 수도 있고 오토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패스트를 실행하시면 이 문서 안에 있는 어떤 그림으로 처리된 텍스트를 OCR 처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요소로 인식되는 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unstructured word document loader 이거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로드 함수를 실행해 보시면 금방 로드가 됐고요. 한번 이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 페이지 컨텐트를 뽑아 볼게요. 그랬더니 이 로드된 문서에 각 요소별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러티브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가 잘 저장이 됐고, 뭐 리스트 아이템,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초청 일시, 장소, 참여 신청. 저희가 아까 봤던 이제 워드 문서에서 이렇게 블랙 리스트로 되어 있던 거를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놨네요.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말고도 뭐 uncategorized text라고 해서 무슨 요소인지 잘 모르겠는 거는 저렇게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러티브 텍스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내러티브 텍스트로 잘 저장이 된 거겠죠. 나머지는 다 리스트 아이템, 블랙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아이템으로 잘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이 unstructured는 모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elements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이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뽑을 때 그냥 한 장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안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요소인지를 카테고리라고 하는 메타데이터에 넣어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워드나 뭐 PDF가 됐든 뭐가 됐든 언스트럭처드로 로드를 할 때 내가 딱 특정 본문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내러티브 텍스트인 페이지 컨텐츠만 가져와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언스트럭처드를 활용할 때는 내가 요소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SV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이 CSV 파일은 제가 가져와진 거는 이 EHR이라고 하는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템퍼레처, 펄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의료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행렬로 잘 저장해 놓은 이 CSV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에서는 CSV 로더라는 것을 통해서 CSV 파일을 텍스트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가져와지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은 구분자가 기본적으로 쉼표로 잘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열어본 것처럼 이렇게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딜리미터, 구분자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따옴표로 묶인 필드 값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 이거는 선언을 안 해주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 네임은 열 이름이죠. 열 이름. 열 이름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해주셔야지 행렬을 가져왔을 때 각각의 한 행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무슨 열에 해당하는 값들인지 잘 가져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로드를 해보면 제가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템퍼레처가 99.1, 펄스 90, 쭉 해서 스코어는 0이라고 해서 첫 번째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싱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EHR CSV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템퍼레처 99.1, 펄스 90 이렇게 잘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1로 설정을 인덱스를 안 하고 0으로 해버리면 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줄은 CSV에서 열 이름에 해당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한번 인덱싱을 1로 해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스와 로우가 CSV 파일의 메타데이터로 잘 딸려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CSV 파일은 PDF나 워드처럼 저희가 텍스트를 퉁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뭐 LLM한테 넘겨서 취할 수 있는 작업이 많이 없어요. 사실 CSV는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이제 문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LLM을 통해서 CSV 파일을 다룰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에 대해서 아래 예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활용을 할 때는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종류 중에 하나인 Create Pandas Data Frame Agent라고 하는 거를 쓸 겁니다. 이 Create Pandas Data Frame Agent를 쓰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CSV 파일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넣어주기만 했을 때 이렇게 밑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에이전틱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CSV 파일에서 가져와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다스를 쓸 거고요. 판다스에서 PD로 가져와서 readCSV 함수를 통해 이 CSV 파일을 읽어서 DF로 저장을 해줄 거고, create pandas data frame agent를 통해서 저희 오픈AI 이 모델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챗 오픈AI라고 하는 이 랭체인의 오픈AI 모듈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템퍼레처 값은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 LLM의 답변의 일관성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높여줘야겠죠.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은 객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창의성이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템퍼레처를 0으로 설정하시고 모델은 원하시는 모델 쓰시면 되는데 저는 싸게 GPT-4o 미니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 프레임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이 벌보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얘가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중간 결과물들을 출력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true로 켜주시면 되고요. 이 allow dangerous code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AI가 직접 어떤 코드를 생성하고 그거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환경에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가 정말로 허용을 할 거냐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Create Pandas Data Frame Agent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코드밖에 생성을 안 하도록 이렇게 프롬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true로 켜주셔도 문제가 없고요. 에이전트 타입은 이렇게 오픈AI 펑션이라고 하는 이 구문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를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매개 변수를 다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실행을 할 때는 invoke 함수로 실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env 파일에서 이걸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픈AI API 키를 가져와 주신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런 다음에 각 영역의 정보를 알 수 있게 차트로 시각화를 해달라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 오픈AI한테 어떤 리퀘스트를 보냈죠. 그리고 인보크를 했는데 파이썬 래플 AST라고 하는 거를 인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보시면 input pandas spd 한 다음에 쭉 판다스를 활용하는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쿼리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pandas data frame agent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국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고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을 했는데 시각화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값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 값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한 결과물과 함께 자연어 설명까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SV를 로드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연습을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를 로드할 때는 똑같이 unstructured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이 랭체인의 unstructured 파워포인트 로더를 활용할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경로, 모드, 스트래터지 설정해 주시고 로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PPT의 예시 파일은 여기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열리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렉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공개된 PPT 파일이었습니다. 그 머신러닝 AI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렉처 노트였는데요. 이거를 과연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잘 가져와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 unstructured 파워포인트 로더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별로 페이지 컨텐츠가 뭐가 있냐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타이틀, 렉처 14, 타이틀, 그리디 대부분 타이틀 값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 타이틀로 됐냐면 이 대부분 이 PPT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텍스트들은 타이틀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어나운스먼트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가져왔나 볼까요? 네, 어나운스먼트에 타이틀 홈워크 6 due toda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리스트 아이템인데 타이틀로 같이 가져왔네요. 뭐 어디까지 타이틀로 하고 리스트 아이템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언스트럭처드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 각각의 텍스트 요소들에 대해서 카테고리 값을 매겨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PPT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잘 추출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PPT 파일은 좀 어렵게 도식화가 되어 있거나 텍스트가 좀 순서가 뒤엉켜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unstructured만으로는 조금 텍스트를 추출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멀티모달 모델을 통한 캡셔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랭체인의 다큐먼트 로더의 다양한 문서 형식별 로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진짜로 실무에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각각의 형식에서 조금 부족한 한계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이 PDF 파일에서 이미지에 대한 캡션은 저희가 얻을 수 없다는 점, 또는 차트에 있는 숫자들은 제대로 변환이 안 됐다는 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실무에서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후 강의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로드한 문서들의 텍스트들을 청킹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